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쌤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어, 뭐 1, 2, 3, 4 다 말씀드렸죠. 매도 임대인데 매수는 미용실인데 요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안 돼서 미용실이 일단은 단기 임대 조금은 이 임차인을 승계해서 포괄 양수로 가져오고 나서 미용실 한 케이스. 그 다음에 매도는 임대인데 매수가 임차인, 역시 포괄양수도 안 되지만 그 임차인의 남편이 임대사업자를 내고 아내를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일단 승계 후 임차인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포괄양수도 처리한 케이스. 3번은 뭐 이건 아예 안 되는 케이스죠. 과세대 면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양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중개 사고가 될 수 있는 케이스. 4번은 약간 편법이지만 원래는 부가세를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주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매수자가 돈이 없다고 근데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도자가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하고 이제 매수자가 환급 받으면 그거를 좀 돌려달라, 이제 요렇게 뭐 약간 변칙 스타일로 처리한 케이스, 이제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5번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특약사항 관련해서 어떤 이제 실수인데요. 어떤 중개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유, 세무사님, 이거 포괄양도 양수 되게 어렵네요. 이거 만약에 잘못 썼다가는 이거 나중에 매도자한테 부가세도 고지될 수 있고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찾아와서 또 물어내라고 하고 하면 아유, 골치 아픈데요. 그러면 자기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특약상에 당해 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다. 그래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 단 만약에 포괄 양수도가 성립 안 할 경우에는 야, 매수자 너 매도자한테 부가세 줘. 그리고 매도자 너는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매수자는 그걸로 환급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얼핏 보면 완벽한 것 같죠. 포괄량수도 문구도 있고 성립이 안 되면 세금계산서도 주고받고 나름 완벽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약간 이제 좀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매매할 때 포괄량수도를 매매하고 나서요, 매도자는 그걸 팔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를 폐업합니다. 폐업. 근데 이 포괄 양수도가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이거 세무서로부터 안 되는 게 통보 오는 거는요, 바로바로 통보가 안 와요. 한 1년 있다 아니면 2년 있다 이렇게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매도자한테 야, 이거 사업량도 아니었는데 왜 니들 부가세 주고받지 않았냐, 매도자 부가세랑 가산세랑 다 내라, 이렇게 한 1, 2년 있다 통보가 가요. 그러면 1, 2년 있다가 이분 말처럼 포괄 양수도가 안 되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서라도 부가세 매도자 너 주고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주고 매도자 너 세금계산 발행해줘, 이렇게가 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되죠. 왜냐면 폐업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설사 발행해 준들 매수자 환급도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구고요. 다만 요 문구가 성립하려면 잔금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잔금 전까지는, 즉 무슨 말이에요? 계약할 때는 이게 포괄양수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해요. 근데 잔금날 됐더니 아이고 이게 포괄양수도가 안 되는구나, 아유 그럼 부가세 주고 세금에서 발행해 줘야겠구나, 이걸 이제 잔금 전에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는 잔금 전까지만 좀 유효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괄 양수도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때 나온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참고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포괄 양수도, 즉 사업 양도가 해당되지 않는 사례,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나 또는 건설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해당이 안 되냐, 이제 요런 게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상가를 구입을 하고 일정 마진을 얹어서 대파는
그런 식이거나 아니면 내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데, 상가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내가 매매업자다, 우리가 무언가를 파는 사람이다, 매매업자다라고 하면 내가 상가를 예를 들어서 10채를 사서 그 중에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10채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이게 사업을 판 게 아니라 뭘 판 거예요? 매매업자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 겁니다. 상품. 상품 포괄량수도라는 건 없지요. 사업 포괄량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업자는 그 포괄량수도가 성립이 안 돼요. 예. 매매업자가 파는 거는 상품이지 사업이 아니라 이겁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도 대표적인 그 건설업이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는데, 역시나 1층이 상가 같은 게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판매업이기 때문에 그 포괄량수도가 안 된다. 너도 하나의 상품을 판 거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양도를 잘못 판단한 경우 양도자, 양수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양도예요. 우리가 사업 양도라면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사업 양도인데도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거 세무사님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게 사업 포괄 양도인지 아니면 아닌지, 아유, 뭐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맨날 일일이 판단을 해요. 근데 내가 예전에 사업해서 아는데 그냥 세금 계산서 주고받으면 되지 않나? 사업 양도건 아니건 그냥 매수자는 부가세 매도자한테 주고, 매도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그걸로 한 사람 매도자는 납부하고 매수자는 환급 받고 이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법에는 명확하게 사업 양도일 때는요, 그 세금 계산서 주고받지 말라 이겁니다. 말라.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 양도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서로 주고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양도자, 야 이거 포괄양수도인데 너 왜 부가세 그 냈냐? 그 다음에 양수자, 너는 왜 환급 받았냐? 이거 다 취소. 즉 무슨 얘기예요? 너 부가세 낸 너 양도자한테 우리가 다시 환급해 줄게. 그리고 양수자, 너 그 환급 받은 거 다시 내. 요런 식으로 원복을 시킵니다. 원복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원복시키면은 양도자는 환급 받은 거 다시 양수자한테 주면 되겠죠. 주면 되는데, 문제는 국가의 돈은 좀 소중하죠. 소중하다 보니까 돌려줄 때는 그냥 돌려주는데, 양수자 환급 받은 거 다시 그 세무서에 내라 라고 할 때는 가산세를 얹어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왜? 너 왜 국가돈, 소중한 돈 왜 그동안 그렇게 잘못 갖고 있었냐? 가산세 얹어서 다시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가세가 크다라고 하면요, 부가세가 굉장히 커서 예를 들어서 매가가 뭐 몇십억 또는 몇백억이라서 어려워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걸로 했는데, 이게 봤더니 사업 양도라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걸 원복시키면서 가산세도 엄청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몇천, 몇억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 전문가랑 꼭 상의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양도가 아닌데 사업 양도로 처리하면 이거는 그 매도자한테 부가세가 고지된다고 얘기했죠. 부가세만 고지되는 게 아니라 가산세들도 같이 고지가 됩니다. 뭐 그 매수자, 양수자는 뭐 딱히 어떤 불이익은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전처럼 야 이거 사업 양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사업 양도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고, 또 세무사들한테 또 말했더니 매가가 뭐 몇백억짜리인데
너무 커서 자기는 판단을 안 하겠대요. 왜? 잘못 판단했다가 세무사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그 사업 양도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할 때 그 사업 양도면 좋은데 양도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요, 양수자, 즉 매수자죠. 매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부가세를 줍니다. 주면 매도자가 그걸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죠. 받아서 납부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매수자는 환급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업 포괄 양도 양수면 서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는데, 근데 이게 좀 사업이 양도인지 불분명해요. 그럴 때는 거꾸로 매수자가 그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라 이겁니다. 대신 납부해라. 그리고 네가 납부하고 네가 환급 받아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인정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사업 양도인지 판단이 좀 불분명할 때 주로 이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포괄 양도 양수, 이거 굉장히, 이 포괄 양도 양수에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사업 포괄 양도 양수라는 얘기는 다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다 떠넘기는, 그 떠넘기는 속에 뭐까지 떠넘길 수 있냐면요, 체납 세금까지 떠넘길 수가 있어요. 체납 세금까지. 왜냐면 이게 모든 권리, 의무, 자산, 부채를 다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포괄 승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세금까지도 체납 세금까지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떠넘기는 세금의 범위를 한번 보면은 그래서 떠넘길 때 저희가 이제 그 법에는 이게 포괄 양수도를 하면요, 그 사업 양수자죠. 양수자 매수인한테 2차 납세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사업 양수자의 2차 납세 의무.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다 떠넘겼기 때문에 세금도 떠넘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2차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2차 납세 의무 대상이 되는 국세가 뭐가 있냐? 반드시 양도일 이전에 그 양도인한테 그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에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작년 2018년 소득세는 확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매도자한테 확정이 안 됐죠. 그거는 이번 2019년 5월달이 돼야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 작년 18년 소득세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매수자가 2차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17년 또는 16년 그 이전 소득세는 다 확정이 끝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2018년 2기 부가세는 이미 19년 1월 달에 다 그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이 사람이 체납했다 그러면 내가 그것도 떠안는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사업에 관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관한. 무슨 얘기냐? 이 매도자가요, 지금 나한테 넘기는 상가 건물 말고 따로 제조업을 또 하고 있어요. 제조업. 근데 제조업도 봤더니 체납했네요. 그럼 그 제조업에 관한 세금도 내가 다 떠안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떠안는 거고, 나는 지금 내가 포괄 양수도로 이 받아온 이 건물에 대한 세금, 이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 요것만 내가 떠안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업에 관한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자가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체납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5억인데 나는 이거 3억 주고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이 사람 5억치 다 떠안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산 3억을 한도로 그 사람 세금을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요, 반드시 그 사업 양수자들은요,
이거 포괄양도 할 때 그 양도인한테 국세 완납 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원들을 반드시 요청을 해서 체납된 게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님들이 만약에 포괄양수도를 쓴다라고 하면 우리 중개사님도 신의성실 원칙으로 매도자한테 국세 완납 증명이나 지방세 완납 증명을 반드시 요청해서 매수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중개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